평택에서는 갑질 의혹이 또 화두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새누리당 초선 의원 시절에 보좌진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자, 벌써부터 후보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용남 후보는 검사입니다.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 정도는 폭행이라 할 수 없는 뼛속까지 검사입니다. 김용남 후보에게 남겨진 선택은 하나입니다. 바로 후보 사퇴입니다. 11년 전 2015년 3월 한 지역구 행사에서 구두발로 정강이를 찼다라는 구체적 주장이 나온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발길질을 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재구성해봤습니다. 2015년 3월에 김용남 의원 지역구 행사에서 동영상을 안 가져왔다. 대정부 질문 활약상이 담긴 동영상을 안 가져왔어 라면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의원실 메일에 백업이 아직 좀 덜 됐다라는 얘기를 보좌진은 했는데, 그래서 발길질의 전말을 좀 더 들여다보면 김용남 의원이 구두 끝으로 정강이를 걷어찬 뒤에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피해자는 찰과산과 출혈도 있었나 봅니다. 약사에게 항생제 복용 권유를 받았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구두발로 정강이를 차고 씩씩거리며 갔고, 이동호 위원님, 네. 피해자는 다쳐서 병원도 갔다. 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뭐 저것은 일정 부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용남 후보는 처음에는 뭐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하고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화를 내긴 냈다. 예, 화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당사자의 증언이 있고 당시에 또 책으로라도 썼던 모양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일 확률이 높고, 지금 김용남 후보의 태도는 상당히 많이 이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당사자에게도 사과를 하고 또 시민들께도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폭력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지위 자체가 일단 높고 낮음의 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 뭐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를 칠 수도 있지만 폭력까지 행사하는 건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분들께서 저런 점까지 잘 보실 텐데, 네. 아마도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지금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지금 1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뭐 자숙도 하고 굉장히 자세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분들께서 그러한 태도도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년 전 일에 대해서 폭로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피해자 목소리 좀 더 저희 그래프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고통이 심했다. 그래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직 비서관 A씨, 과거 김용남 의원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때린 적 없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더라. 왜 진실게임까지 가야 하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사과도 못 받았다. 의원실 그만둘 때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라며 오히려 비판받았다라는 겁니다. 김 후보 측의 목소리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용남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예.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는 의문이 듭니다만, 어떤 보좌진은 그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셨던 겁니까, 당시? 그래서 잠깐 화를 낸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당시 여당에 정말 누가 봐도 실세다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뭐 폭행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목소리 들으셨는데 완벽하게 보좌진의 어떤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낸 것은 맞지만 김철근 총장님, 폭행이란 표현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그래픽 보여드렸습니다만 보좌관은 구두발로 정강이를 걷어차여서 찰과상과 또 출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30년, 그다음에 보좌진 출신입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의 네. 이 사건은 국회에서
익히 다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잘 알고 있는 일이군요. 그럼요.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질 논란으로 장관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해운 의원, 네. 전 의원, 네. 그다음에 강선우 전 의원, 네. 강선우 의원이죠. 이런 분들도 국회의원 갑질 논란으로 장관에서 탈락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런 일이 저는 사실이라고 봐요. 네. 사실이면 바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화를 낸 것 같아요. 본인이 한 일입니다. 왜 제3자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사실이다. 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당사자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아직도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비껴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합니다만은 네. 저는 좀 적절치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의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뿐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 또 갑질 있습니까?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성 관련 그 변호 30여 차례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의 그 공천의 공정성 문제가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북구청장으로 공천이 됐던 이승훈 변호사가 네. 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는 아동성 관련 변호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됐어요. 네. 최근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전략공천이 됐고 이승훈 변호사는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승훈은 안 되고 김용남은 되는 이런 상황은 뭔가요? 이건 공천이 아니고 사천 아니냐. 네. 이런 공정성의 논란까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이 상황이 민주당에서 면밀히 살펴볼 거고 전국적인 여론을 볼 건데 만에 하나 지난 총선 때 세종시 사례처럼 민주당 후보가 중간에 공천 취소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미래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당선이 됐죠. 당선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노리는 것은 네. 그런 사례를 노리고 김영남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일이면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과거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폭언으로 낙마한 일을 거론했습니다. 자, 당시 공개됐던 이해훈 후보자의 음성 녹취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만 들어간 거는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부동산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이었던 것은 보좌진에게 저렇게 욕설하고 했던 부분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선우 이해훈처럼 김용남 후보도 물러나야 한다. 네. 이 정도 사안이면 이런 주장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유열마를 막론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공천의 어떤 그 불공평성 네. 또 이와 같은 좀 하자가 많은 후보의 공천에 대한 어떤 당대표의 진실한 어떤 사과 뭐 책임론도 불거질 수 이런 있고요. 부분들이 좀 같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고요. 김용남 후보는 지금 벌써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만 말실수죠. 폭행까지는 아니다. 굉장히 이건 또 2차 가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의미에서 솔직하게 이 사항을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다만 이제 장관 후보의 청문회 그래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검증 자리이다. 공직선거라고 하는 그것은 아마 유권자들이 보기에 네. 저 후보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표로서 심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당에서도 좀 이 문제를 조금 더 그냥 고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견디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민하게 네.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